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학생입니다 네이버 메일로 저에게 수험 상담 시청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도움 답변 드릴 건데 정확히 말하면 본인이 수험생이 아니라 여자친구분이 수험생이세요. 여자친구가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영스파 학원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선생님 유튜브를 알게 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자친구가 구급 공무원 보건직 준비를 4년 정도 했습니다. 보통 보건직하고 간호직은 기수 직렬 중에서 컷이 좀 높아요. 자, 올해도 아깝게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 준비를 하다가 미련이 남아 마지막으로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간호직 수험생들 많이 계시는데 공부를 하다가 시행착오를 하고 이제 수험계 늘어나면서 잠시 공부를 이제 중단하고 다시 병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시 공무원 시장을 다시 이제 공무원 수험을 다시 준비하세요. 그러면 항상 물어봐요. 일을 하고 계셨는데 다시 준비해야 되는 길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분도 아마 제가 볼 땐 누구보다 절실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과목은 그래도 80점대는 나오는 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과목이 지금 4년 동안 공부했는데 80점대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아마 다른 과목도 조금씩 시행착오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가 현재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60에서 90점대까지 등락이 심한 편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말하면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 점수가 잘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은 다른 과목 80점대가 나오지 않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문법, 잘 알고 있는 어휘,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독해 수준에서 나오면은 막 90점대가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본인이 평상시에 약한 부분이 뭔지를 몰라요. 체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과정을.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근데 시험 당일날 자신이 모르고 있는 어휘가 나오고 자신이 약한 문법 파트가 나오고 그리고 독해 지문에 있는데 잘 안 읽히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60점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가 어떻게 출제되에 따라서 영어 점수는 이제 당연히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수험생들이, 특히 제시생들의 유의할 점은 뭐냐면, 영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방식대로 그 공부했던 방식이 만약에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하면은 계속 이어서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면 아무리 똑같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점수가 잘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약점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단순하게 영어를 양치기로 접근하시는 분들 계세요. 양치기가 가능하면은 이렇게 수험생들처럼 제시생들이 많지는 않겠죠. 다들 잘 나와야죠. 자, 영어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지속된 불합격으로 인해 자신감도 많이 하락했고, 맞아요. 4년 정도 준비하셨다고 하면은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도 현직 공무원 제 10년차 이상 되었는데 4년 만에 합격을 했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했죠. 그런데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합격하면 다 보상 받는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2년, 3년, 4년 안에 합격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저는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소 85점 이상의 안정적인 점수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가능합니다. 충분히. 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공부를 시작한 뒤부터 지금까지는 인강을 활용해서 독학으로 준비를 했었으나 이번에는 정말 간절한 만큼 어떠한 방법이라도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인강이 그 여자친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진작에 되었겠죠. 자,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공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단순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 그리고 영습학원에서는 어떤 커리큘럼을 활용하며 단기간 내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감뿐만 아니라 실력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약점을 보완해 줄 거니까요. 자, 기초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강사로서는 테스트를 해보면은 기초가 상당히 부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석을 시켜보면은 감으로 독해를 하거나 문장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이론이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말로 설명할 수 없거나 정말 많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약하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약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영스파 프라이빗 클래스 영어 과외는 전국에 12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해당하는 센터에 가셔가지고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베테랑이니까 이제 문제점 같은 거 하나하나 체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저는 지금 부평점인데 매주 토요일 날 10시에 외부 수험생들 대상으로 1대1 무료 학습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관없고요.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여자친구 같이 오세요. 왜냐면 여자친구랑 직접 얘기를 하면서 아마 제가 조언을 드린 게 조금 더 여자친구에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어서 좀 오기가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실제로 지방에서도 많이 오세요. 그런데 저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본인의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점이 몰라요. 그렇게 공부해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수험 기간 늘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만약에 본인이 문제점을 잘 모른다. 그러면 와서 무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방향을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상담의 가치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공무원 시험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행착오 하더라도 수험 기간이 쉽게 늘어날 수 있어요. 수험 기간이 1년 늘어난다고 하면은 거의 비용이 몇백만 원에서 막 천만 원 단위까지 듭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한번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입장에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많은 선생님들이 다 공무원이든 소방이든 영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생각해보죠. 스타 강사님들 대형 강의 1년 프리패스가 있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게요. 첫 번째,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강사님들의 교재를 많이 리뷰해봤을 때 우려되는 게 뭐냐면 과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영어 강사님들이 이렇게 여러분 좀만 공부해야 돼요 하면서 필수적인 강의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OT 강의를 보면은 결국은 계속 강의를 홍보하고 팔아요. 뭐 학교생이 추천하고 이 교재는 또 다른 선생님 거 봐도 되는데 이 교재는 학교생들이 무조건 추천하고 이거 꼭 봐라 하면서 상당히 OT 때 블라블라블라 합니다. 그러면은 수험생분들은 학교생도 많이 봤어. 저거 유명하대 하면서 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영어 강사의 커리가 너무 길어요. 1년 과정.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복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제대로 약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다음 과정, 다음 과정, 다음 과정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어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막 하품을 유머하니까 하품옷을 막 풀고 있지 않나. 아니면 문장 구조속도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 어려운 막 몇째 막 이런 거 풀고 있지 않나. 정말 많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물론 스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서 영어 점수 잘 나서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재시생분들이나 영어 기반이 있으신 분들. 재시생분들은 그동안 쌓여있던 것도 많고 거기서 강의를 듣고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합격 수기에다 적을 거예요. 이런 강사분들 이거 참 좋다 하면 초시생들은 모르고 그냥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강사님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영어를 교재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리뷰를 해봤을 때는 무슨 말이면 예를 들어서 짧은 구문독해도 제대로 못하시는 선생님들 대다수예요. 근데 구문독해 교재가 지문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법 아직 이론과 단원별 연습도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 많은데 어려운 뭐 랜덤 문법 문제 많이 풀라고 하고 제일 큰 건 하프 모의고사예요. 하프 모의고사는 합격하는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프 모의고사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나는 영어 그냥 감을 유지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푸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영어 단계별 연습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단계별 연습도 제대로 안 되는데 하프로 푼다. 그럼 당연히 섞인다는 거죠. 단계별 연습은 제대로 안 되고요. 그러면 계속 수험 기간이 2년, 3년, 4년 늘어납니다. 영어 강사님들 강의를 팔기 위해서 기출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출이 왜 안 중요해요? 다른 것부터 다 기출이 다 중요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기출에서 나왔던 포인트 계속 나오고 독해 똑같이 안 나오죠. 하지만 유연별 접근하는 방법, 독해 스킬, 리딩 스킬, 독해 전략, 독해 원리 다 같고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올 때 유치원 연습 다 같습니다.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하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영어 강사로서는 기출 지문이 너무 좋아요. 어설프게 어려운 동형 모의사를 푸는 것보다는 자신감 떨어지고 문제 질도 안 좋고 짜집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출을 제대로 풀어주세요. 기출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강사님들은 기출로 안 된다 하고 계속 다음 과정 계속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지 않는데 영어 강사님들의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강의만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푸는 거지 강사님들 풀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약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수험생들 문제점은 뭐냐면 영어가 너무나 중요한 과목이라고 다들 알고 있고 실제로 영어가 가장 제일 중요한 과목이죠.
수방과 그리고 뭐 공무원 쪽에서는 물론 소방 쪽에서는 요즘에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도 상당히 어려워져가지고 중요해졌지만요. 이때 수험생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영어가 중요하다고 너무 잘 아니까 지나치게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독도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습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복습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교재를 끝냈다고 할게요. 과연 그 교재가 내 실력을 만들어줬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다음에 다음 거에 넘어갑니다. 강사님들 계속 홍보거든요. 자, 이거 이제 봤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중요한 거. 그럼 복습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영어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점수가 안 나옵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빼고는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약간 유의해야 합니다. 제가 영어에 관련돼서 문제점을 좀 알려드리려 하는데 지금 동영상이 벌써 10분 48초예요.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게만 알려드리고 추후에 기회 되신다고 하면은 부평점 한번 와서 한번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어휘. 어휘는 아마 수능어휘랑 공문어휘 두 개가 제대로 안 됐을 확률이 커요. 만약에 수능어휘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은 수능어휘는 우리가 보는 이유는 독해 지문에서 쉬운 단어들을 알아야 되니까. 수능어휘를 제대로 안 보시고 공문어휘로 넘어가신 분들 문제점은 뭐냐면 어휘가 안 잡혀 있으니까 계속 문법을 공부하든 어휘를 공부하든 구문을 공부하든 독해를 공부하든 이게 지금 어휘 공부하는 건지 문법 공부하는 건지 몰라요. 어휘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요. 그러니까 수능 어휘가 잘 안 잡히시는 분들 계시고요. 공문 어휘를 많이 틀린다. 그럼 저는 생각했을 때는 공문 어휘를 가장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은 강사로서는 저는 사실은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인강. 자,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에게 그냥 제 영어 어휘 인강을 그냥 드립니다. 왜 드리냐면 시험에 나왔던 어휘랑 생활용을 바탕으로 동의어 위주로 계속 반복해주되 어원을 넣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그러면 국어 선택식 교재를 여러 번 해독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힘드신 분들은 시중에 뭐 여러 가지 인강돼 있잖아요. 동의어 위주로 모아주는 인강. 이런 것도 좋고 사전식 교재를 본다고 하면은 어원이나 연상법이 있는 교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강사로서는 공무원과 소방 영어에 나오는 어휘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기출에 기반되어 있는데 보통 강사님 교재가 다 기출에 기반되어 있잖아요. 어원이나 연상법이나 어원, 연상법 이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예문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휘나 생활영어, 특히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료 같은 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보면 맞출 수 있는 건데 보통 안 보셔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문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문법이 혹시 많이 틀린다고 하잖아요. 이론이 암기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기본서 교재를 활용을 잘 못하세요. 강사님들 기본서 교재를 봤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기출 지문을 그대로 너무 벌려가지고 섞입니다. 어떤 파트를 배운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기출 지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또 뒤에 있는 파트까지 다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섞인다는 거. 두 번째는 기출이 아니죠. 기본서가 해독이 안 돼 있어요. 암기가 안 돼 있습니다. 왜? 기본서를 보고 이걸 활용하면 되는데 계속 요약서를 보려고 하니까요. 기본서도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계속 요약서 보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 그렇게 말하죠. 아, 선생님, 기본서 양이 되게 두꺼웠는데 요약서 보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시험에 잘 나온 거 위주로 정리가 돼가지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누군가는 선생님, 저 기본서 안 보는데 요약서만 보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기본서랑 요약서의 차이는 뭐냐면 기본서는 단순하게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많이 다룬다는 거죠. 요약서는 문법을 맞추기 위한 문법을 다룬 거죠. 물론 요약서가 도움이 되는 분도 계세요. 누구냐면 문법, 좀 빨리 말할게요. 시간이 지금 길어가지고 동영상이 아마 안 보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자, 수험생들이 보통 기본서 그 교재를 활용할 때, 물론 강사님들도 문제점이겠지만 너무 문법 시험에 나오는 문법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 문법이니까. 근데 여러분, 문법과 독해는 별개가 아니에요. 독해 문장 안에 어휘, 어법, 구문이 있고 그럼 결국 그 말은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독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두꺼운 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세요. 강사님들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강의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문법 시간에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그러니까 독해서 따로 노는 거예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초 문법이나 구문 독해서는 계속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계속 강조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법 이론이 제대로 연습이 안 돼 있고 문법 단원별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은 수험생들이 보통 선생님 단원별 문제를 풀면은 문법 단원별 문제를 풀면은 해답 파트 모아져 있으니까 답이 뻔히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수험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모아다 쓰니까 보이는 거지 암기가 안 된 거죠.
두 번째는 단원별 문법 교재는 우리가 문제 맞추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별로 포인트 체크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옆에다 출제 포인트 적으셔야 돼요. 왜 적냐면 적어야지 그나마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고 암기되어 있어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다는 거예요. 다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거 정도 먹어있어요. 막 몇백제, 하프모사 계속 랜덤 푼다는 거죠.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적용 연습이 제대로 되신 분들은 문법을 다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포인트 전혀 안 나와. 그런데 이런 연습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바로 랜덤 들어가거나 나 문법 문제 많이 틀리니까 랜덤 문제를 많이 안 푸구나. 랜덤은 무진장 푼다. 여러분 랜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 교재만 딱 풀면 돼요. 많이 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출도 랜덤이잖아요. 문법은 4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사지선다형입니다. 16개 포인트만 알면 돼요. 이론과 포인트 안겨주시고 문법 단원별 적용 연습 해주세요. 랜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갑자기 영어의 양치기로 막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럼 답이 없어요. 우리 시험은. 다른 과목도 해야죠, 여러분. 다른 과목 중요하잖아요. 자, 구분독해. 구분독해 문제가 뭐냐면요. 강사님들 구분독해도 교재가 너무 어려워요. 쉬운 구분독해 지문을 해석시켜보잖아요. 2년차, 3년차, 4년차 학생들한테. 해석을 못합니다. 문장 구조분석 못해요. 왜 문법이 이렇게 쓰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지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왜? 강사님들 구분독해 교재가 그냥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구분독해 교재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데 어려운 지문 보니까 제대로 독해 문장에서 활용 못하는 거죠. 유형독해? 마찬가지로 강사님 교재들이 어려워요. 시중에 어려운 독해 교재 많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영어 독해가 어려운 지문이 많이 안 나와요. 우리 영어 독해가 어려운 지문 많이 나오면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래도 영어 잘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문 많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강사님들 공부밖에 제대로 쓰고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기출 자체로도 어렵습니다. 기출만으로도 충분해요. 10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영어 95점이 목표예요? 100점이 목표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점만 오면 되는 시험이잖아요. 어려운 교재, 해설이 부실한 교재, 인강을 팔기 위해서 해설이 부실하고 기출 그에 따라서 어렵고 그런 교재로 제대로 분석도 못하고 몇 문제 못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설이 잘 나와 있고 좀 쉬운 질문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많이 풀어보면서 내 약점이 이런 게 있구나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양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문제가 좋지 않았을 때는 양치가 중요했죠. 근데 요즘은 수능 교재도 그렇고 공무원 교재도 그렇고 종이 교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교재만 제대로 정해놓고 그거를 대략 봐야 합니다. 자, 물론 독해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새로운 문제 풀면서 감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복습도 중요합니다. 근데 복습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 따로 독해 노트 정리해가지고 문장주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약한 구문이나 문장 구조를 보완하고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영어 독해용 어휘는 계속 쓰입니다. 마지막은 결국 어휘 싸움이에요. 우리가 초반에는 영어 독해 단계별 연습을 합니다. 기초 문법과 구문 독해로 독해를 읽게 문법을 공부하고 문법 이론에서도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법 이론에 있는 예문들이 너무 좋거든요. 짧지만 어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문 연습도 하고 구문에서 지도짓기 끊어있게 문장 주면서 구문 연습도 하고 유문 독해로 유문을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해석이 안 될 때는 유추하는 연습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 포인트, 주제 표시해놓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일단 읽고 넘어가되 해석이 안 됐던 문장, 앞문장과 뒷문장에 관계를 따져서 순접이니 역접이 따져가지고 내가 비록 해석은 안 됐지만 문맥상 하면 이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하는 거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풀고 나서는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정답은 왜 정답이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러면 소방 공무원 영어 독해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답의 근거는 다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빨리 인내하고 그걸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답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는 우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답의 근거를 이렇게 생겨놓고 제진수도 이렇게 해놓는구나.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매력적 오답은 내는구나. 이런 걸 정리하고 공부하는 게 리딩 스킬, 독해 원리, 독해 전략. 그리고 해석이 안 됐던 문장은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하셔서 철저하게 문장을 분석해주세요. 왜? 이걸 안 하면은 내가 약한 문장이 나오면은 당황해요. 시험장 갔을 때. 머리가 하얘지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 풀 때도 머리가 하얀 상태에서 계속 푸는 거예요. 안 돼요. 독해 노트를 최대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급 구문 독해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재는 중복적으로 막 어려운 심한 과정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기초만 제대로 하시고 어려운 거는 독해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독해 실력을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올릴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휘예요.
우리가 초반에는 중학교 영단어, 수능 영단부터 어휘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3도 결국 어휘로 끝납니다. 시험의 꽃은 독해예요. 영어 시험의 꽃은 독해. 독해의 마지막은 어휘입니다. 그래서 기출 중이에요. 왜? 기출 지문에 쓰이는 어휘들이 계속 쓰이거든요. 그래서 독해형 어휘 노트를 저는 만들려고 합니다. 앞부분부터는 기출 나왔던 어휘 생활 영어 모르는 단어들 싹 다 정리해주세요. 고기양 단어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어가 나와요. 두 번째, 뒷부분부터는 독해 풀면서 모르는 단어 싹 다 정리해주세요. 유형 독해 풀면서 모르는 단어, 그리고 구분 독해 풀면서 모르는 단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교재를 많이 선정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것만, 왜? 복습해야 되니까. 복습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이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 기출, 영어 연도부 기출. 강사님들이 다들 기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어 강사는 기출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너무 좋아요. 지문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풀고 나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단순히 양치기로 접근하면 이거 답이 없어요. 이 영어 시험은요. 그게 아니라 좋은 지문으로 풀고 분석하고 뽑아내는 거죠. 내 약점을 체크하고 그러면 영어가 양이 늘어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도 단기 합격이 가능한 거예요. 자, 영상이 벌써 21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분이 혹시 수험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거는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약점을 체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번 무료 하스 상담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거리가 멀더라도 한번 하루 정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과외 같은 경우는 수험생분들이 보통 두 분류가 오세요. 첫 번째는 기초 수험생들. 그 수험생들은 본인들이 아세요. 아, 영어는 피드백이 중요하구나. 지리대로 중요하다. 그래서 오고요. 대다수가 재시생분들이 많이 오세요. 스타 강사님들 강의를 1년 동안 들었는데 다른 과목 다 점수 잘 나오는데 영어가 안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 뭐야, 영어가 있네? 영어 과외가 있네? 하면서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영어 과외가 효과가 있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업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강사님들이 큰 실력 차이는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반 인강 대형 강사님들하고. 그게 아니라 피드백과 질의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강생분들 계속 하루 내내 카톡으로 계속 질의응답 보내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영상 찍어서 보내주고 있어요. 영상은 녹화해서 보내주고, 질의응답과 피드백이 좀 과외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많이 공부할 필요 없다. 좋은 교재만 선별해가지고 단계별 연습하고 복습을 철저히 하자. 그러면 충분히 영어는 고득점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자친구분 잘 위로해주세요.